네, 안녕하세요. 오늘 PR 492번 발표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주성훈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Surgical Fine-Tuning Improves Adaptation to Distribution Shift라는 논문이고,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그 Surgical Fine-Tuning이라는 쉽지만 좀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클리어 2023에 억셉된 페이퍼고요. 센트럴 일러스트레이션부터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이런 메스 이걸로 일러스트레이션을 했죠. 그래서 인풋 레벨 시프트 그러니까 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인풋 레벨일 때랑 피처 레벨일 때랑 아웃풋 레벨일 때 각각 파인 튜닝을 어느 블록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풀 파인 튜닝을 하는 것보다 그 개별 블록만 파인 튜닝을 해도 더 좋다. 이런 메소드를 보인 논문이고요. 어, 전체는 프리즈를 하고 하나의 블록만 이제 외과적으로 튜닝을 한다고 해서 서지컬 파인 튜닝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면은 그 논문에서 그 스몰 디스트리뷰션의 소스 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소스 도메인이랑 타겟 도메인 사이에 있으면 이제 여전히 조금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잘 안 된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소스 데이터로 타겟 트레이닝을 할 때부터 타겟 도메인에 잘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예전에 있었고 그 중에 하나로 제시한 게 이제 2019년에 도메인 인베리언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기법도 소개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타겟한 방법은 이 방법인데 어, small amount of labeled target dataset, 그러니까 이 타겟 데이터셋의 일부의 그 레이블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파인 튜닝을 해서 타겟 도메인에서 더 잘하도록 맞추는 방법들이 많고 이제 그 자기네들의 일은 이 부분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모아서 다운스트림 퍼포먼스를 개선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언스퍼바이즈드한 방법도 있고 슈퍼바이즈드한 방법도 있고 네, 그렇게 소수의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활용한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이제 많은 양의 소스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스몰 타겟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으로 타겟 소스 타겟 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파인 튜닝의 스킴은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로 모델을 이제 핏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도 프리트레이닝을 시켰던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시켰던 그 인포메이션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있겠죠. 이제 그래서 어, 프리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학습시킨 많은 양의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라든지 예를 들어 이미지로 예를 들면은 이미지의 특징들 이런 것들은 다 보존을 하면서 새로운 소규모의 타겟 데이터에 피팅을 시키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할 때 러닝 레이스를 이제 작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단 그 백본 레이어를 그러니까 트레이닝의 앞단에는 프리즈를 시켰다가 이제 점점 이제 에폭이 가면서 언프리징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각 레이어마다 다른 러닝 레이스를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각각의 다 레퍼런스 들었고요. 근데 이 논문은 제가 앞서 이 스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타겟 도메인에 피팅을 시키기 위해서 기존 모델에서 일부분만 파인 튜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그, 이 레이어의 굉장히 스몰 서브셋만 파인 튜닝을 시키는데 전체를 파인 튜닝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더 자세히는 이제 어떠한 시프트이냐에 따라서 인풋 레벨인지 피처 레벨인지 아웃풋 레벨인지에 따라서
튜닝을 해야 되는 레이어가 다르고 그 베스트 튜닝 레이어가 따로 있다. 이런 것도 보였다는 게 컨트리뷰션입니다. 이러한 실험은 그 3개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타입에 따라서 7개의 리얼월드 데이터셋으로 검증을 했다라고 하는 게 또 컨트리뷰션이고요.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론적으로 이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셋업에서 이게 왜 작동을 하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번 그 자동으로 이 튜닝을 해야 되는 레이어를 셀렉션하는 컨셉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는데 뭐 이거는 서지컬 파인 튜닝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이진 않았지만 풀 파인 튜닝보다는 역시 또 좋은 성능을 보인 오토매티컬 셀렉팅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고 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인풋 레벨 시프트 시파 커럽티드 시파에서 실험을 한 건데 이거는 소스 데이터에서 인풋 아예 어떤 커럽션들이 있는 거죠. 뭐 레이블은 똑같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블록을 튜닝하는 것이 유리하고 피처 레벨 시프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는 똑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최소라는 이제 거대한 레이블이 있고 타겟 도메인은 뭐 최소이긴 한데 소스 데이터에서 보이는 세부 카테고리랑은 좀 다른 큰 카테고리에서 동일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조금 레이블이 좀 다른 레이블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에는 라스트 레이어를 튜닝하는 게 좀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세팅을 하는데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이제 레이어가 n개가 있고 그 n개 중에서 서지컬 파인 튜닝을 할 서브셋 레이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선택해서 타겟 도메인에 대한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이 S개 서브셋의 레이어들만 이제 튜닝을 해서 이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S가 1일 때 첫 번째 레이어만 이렇게 타겟 도메인에 맞춰서 파라미터들을 바꾼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는 이제 어, 타겟 도메인에 피팅된 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모델이 이제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잘 작동을 하면은 이 옵티마이제이션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는 이 서지컬 파인 튜닝이 풀 파인 튜닝보다 어, 더 좋게 성능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이미 이 소스에 트레이닝된 레이어들이 이미 조금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리는 것보다는 소수만 이제 조금씩 바꾸는 게 좀 더 좋다는 이제 직관이 있어서 이 프로블럼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이건 실험 결과를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서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제 앞서 그 스키매틱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보여드렸던 세 타입의 시프트, 그다음에 7종류의 데이터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릴레이티브 어큐러시라고 해서, 어, 그냥 파인 튜닝을 안 했을 때보다 서지컬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성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인풋 레벨 시프트에서는 이제 앞단이 더 좋죠.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 보시면은 7개의 모델에서 실험을 하는데요. 이 실험, 트레이닝을 할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모델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소스 도메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하고,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파인 튜닝 합니다. 각 셋에 대해서 모두 소스랑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셋이 따로 존재합니다. 시파는 아시다시피, 시파 오리지널이 소스 도메인이고, 커럽티드 데이터셋이 타겟 도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더 뒤에 나올 텐데, 카멜레온 17이랑 FMOW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병리 데이터셋이고, 이거는 지도 데이터, 위성 지도 데이터셋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데이터셋이 좀 크기 때문에 클립 VIT로 프리트레인 시키고요. 그다음에 시파랑 시파 플립이라고 하는 태스크들은
워낙 이제 작은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레드넷 26을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이미지된 프리트레인드 레드넷 50을 이니셜라이제이션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도메인 프리트레이닝이랑 타겟 도메인 파인 튜닝을 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아담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했고 세 개의 러닝 레이트, 각기 다른 러닝 레이트를 스위핑하면서 이제 최적의 파라미터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헤드아웃 타겟 데이터 셋에서 어큐러시가 제일 높은 거를 기준으로 리스트업을 하고요. 세 개의 시드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표시하는데 이제 보면 에러바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이제 더 보면은 첫 번째 인풋 레벨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파 커럽션 이 데이터셋이랑 이미지넷 커럽션 이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파의 예시고요. 보면 다 각각의 커럽션, 그러니까 이 이미지 자체에 커럽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블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미지 자체, 픽셀 레벨이나 뭐 그런 커럽션들이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면은 이들의 데이터셋 인풋 레벨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블럭 1. 그러니까 인풋에 가까운 블럭을 튜닝을 했을 때 성능이 더 좋게 나타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어, 풀파인 어크러시보다 더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블럭 1, 2 앞단을 조금 튜닝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됐고요. 뒤쪽을 튜닝하면 이제 아예 풀파인 튜닝하는 것보다 성능이 확 안 좋아져 버리죠.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피처 레벨 시프트 이제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블럭 4, 한 중간, 끝에 가까운 중간에 블럭을 튜닝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빙 17이랑 엔티티 32 데이터셋은 일단은 소스랑 타겟 데이터셋이 세임 클래스이긴 한데, 보시면은, 리빙 17을 예시로 보면요.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곰, 까만 곰이 소스 데이터셋에 들어가 있죠. 네, 레이블은 똑같고. 근데 타겟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 하여튼 까만 곰이 아닌 이 곰이 데이터셋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논문에서도 예시로 든 거 보면은, 엔티티 30 같은 경우에는, 베지터블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에서, 야채는 야채지만, 뭐, 예를 들어, 소스에는 호박이 있으면은, 타겟에는 토마토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브 클래스가 좀 다른, 이제 이런 게 피처 레벨 시프트라고 정의를 했고, 그 두 가지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모두 블록 4를 튜닝을 하는 게 풀 파인 튜닝하는 것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웃풋 레벨 시프트이고 이게 이 태스크가 뭐가 왜 의미가 있는지가 조금 의아했는데요. 데이터셋을 보면은 시파 플립이랑 워터버드 그다음에 셀렙 A 데이터라는 걸 활용했고 시파 플립은 그러니까 소스 데이터는 이제 정상적인 시파 데이터셋인데 시파 10 데이터셋인데 플립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아홉 번째 뭐 레이블 0으로 바꾸고 여덟 번째 레이블 1로 바꾸는 이런 식으로 아예 플립을 시켜버리는 레이블을 플립 시켜버리는 그런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클래스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워터버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클래스는 그래서 워터버드 데이터셋은 워터버드인지 랜드버드인지를 구분하는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시킬 때 이 애트리뷰트를 같이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워터버드의 클래스이고 애트리뷰트는 백그라운드에 워터가 있다. Y는 이제 랜드버드이고 백그라운드에 랜드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는데 테스트 셋에는 이게 실제로 물오리죠. 물오리인데 워터버드이고 애트리뷰트는 랜드 백그라운드로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레이블과 애트리뷰트 조합이랑 완전히 이제 바꿔버리는 이런 테스트 이그젠플이 되겠습니다. 셀럽 A도 애트리뷰트랑 레이블이 이제 바뀌어버리는 이제 그러니까 애트리뷰트에 따라서 레이블을 학습하도록 되면은 이제 테스트에서는 틀릴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좀 만들려고 한 데이터 셋인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아웃풋 레벨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라스트 레이어를 어, 서지컬 파인 튜닝 하는 게 더 풀 파인 튜닝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풋 레벨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파랑 이뮤진에서 테스트를 했었었고, 근데 이게 리얼 월드 데이터셋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실험을 한 것 같고요. 그 두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카멜레온 17이라는 데이터셋, 그 병리 데이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인풋 레벨 시프트에 가깝다. 왜냐면은, 각각의 다섯 개의 이제 하스피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비에 따라서 라이트닝도 좀 다르고, 뭐, 조금 조명이나 뭐, 아마 똑같은 이 정보를 똑같은 이제 세포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더라도, 측정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풋 레벨 시프트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베딩 레이어를 서지컬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올 튜닝 하는 것보다 더 좋게 나타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FMOW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피처 레벨 시프트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똑같은 맵인데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어, 피처 레벨 시프트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앞선 결과랑 비슷하게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 가까운 세 번째 레이어를 튜닝했을 때가 제일 성능이 좋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토이에 가까운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리얼월드 데이터셋에서도 자기들이 얘기하는 이 서지컬 파인 튜닝 컨셉이 좀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까지 보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 그러니까 다양한 양의 데이터, 많은 양인지 적은 양인지 타겟 데이터 셋의 사이즈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이 서지컬 파인 튜닝 개념이 유지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피겨를 보시면 되고, 어, 보시면은 타겟 셋 사이즈가 굉장히 적은 하나의 클래스에 하나씩의 데이터가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블록을 파인 튜닝하는 게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스kim, 이 첫 번째 그 인풋 레벨 시프트에는 첫 번째 블록을 튜닝하는 게 맞다라는 이 컨셉이 데이터셋이 늘어남에 따라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에러바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커럽션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언스퍼바이즈드 데이터, 아까 언스퍼바이즈드 어댑테이션에서도 이런 컨셉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실험인데, 전체적인 흐름에는 좀 안 맞는 데이터들을, 그 실험들을 좀 추가한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러닝을 할 때, 시파 커럽션 같은 경우에도 초반 레이어를 튜닝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언슈퍼바이즈 데이터들을 온라인으로 추가를 함에 따라서도 계속 그 레이어 1, 2, 레이어 1과 1, 2를 튜닝을 한 게 더 점점 더 그 차이가 벌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랑 라스트 레이어를 튜닝하는 것보다 초반의 레이어만 튜닝하는 것이 점점 이제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뮤진 엣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라인, 슈퍼바이즈드 온라인 러닝을 시킬 때, 초반 레이어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전체를 트레이닝 시키는 것보다 이제, 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뮤진 엣은 전체 레이어를 튜닝을 시키면 이제 확 안 좋아져 버리죠. 일부분의 레이어만 온라인 러닝에서는 튜닝 시키는 게 확실히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것도 보이는. 이제 이거 같은 맥락에서 이 피겨를 이무진의 C에서도 실험을 한 다음에 테이블로 보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결론은, 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가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환경에서도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서지컬 파인 튜닝 이 컨셉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이 자기들의 방법이 왜 이제 잘 먹히는지, 인풋 레벨 시프트일 때는 왜 초반 레이어를 튜닝하는 게 맞고, 레이블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왜 마지막 레이어를 튜닝하는 게 맞는지,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투 레이어 네트워크를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이블이 이 라지 B로 정의되는 거고, 인풋이 X일 때.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스트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가 B면 두 번째 레이어는 이 V라고 정의되는 이 투 레이어 네트워크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지컬 파인 튜닝을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는 거죠. 퍼스트 레이어를 바꾸거나, 라스트 레이어를 바꾸거나, B를 바꾸거나, V를 바꾸거나, 이 두 개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의 결론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인풋 시프트에 가까우면, 인풋을 시프트하는, 인풋의 퍼터베이션에 가까우면은, 퍼스트 레이어 튜닝이 더 좋고, 레이블 쪽 시프트에 가까우면은, 라스트 레이어 튜닝이 더 좋다는 거는 실험적으로 보였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 퍼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소스 데이터셋에 이러한 인버셔블 매트릭스 A를 곱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파 데이터도 보면은 그냥 어떠한 이미지에 필터를 가해줬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Y는 안 바뀌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어, 예, 브라이트니스를 바꾼다거나 가우시안 블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인버셔블 매트릭스 A를 곱해주는 이제 이 정도의 연산을 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보면은 퍼스트 레이어, 투 레이어 컨셉에서 퍼스트 레이어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 적절한 B를 선택해버리면은 이 로스를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B를 A의 역행렬을 이제 골라버리면은 아예 로스가 0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첫 번째 레이어를 선택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라스트 레이어 튜닝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이 V를 어떻게 선택하더라도 타겟 로스가 0보다 크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했고요. 이게 더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그냥 생각해봐도 이제 라스트 레이어만 조정하는 것은 인풋이 들어가고 액티베이션 펑션에 의해서 변형된 특성들을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인버셔블 매트릭스 A를 좀 되돌릴 만한 V를 어떻게 해서도 고르기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꼭 설명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어쨌든 주요한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블 퍼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소스랑 타겟 인풋에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소스 인풋이랑 타겟 인풋은 뭐 퍼터베이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 소스 레이블이랑 타겟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t의 상수가 곱해지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라스트 레이어를 튜닝을 할 때는 적절한 그 V를 선택하면은 이 V를 적절하게 선택을 하면은 타겟 로스를 0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거는 이제 이 t의 t분의 1을 이제 곱해버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퍼스트 레이어 튜닝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레이어 튜닝을 했을 때 B를 어떻게 선택하더라도 타겟 로스는 이제 0보다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어 퍼스트 레이어 뒤에 렐로 액티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퍼스트 레이어의 정보가 이제 손실이 돼서 특히 이제 네거티브 인풋을 0으로 만들어서 정보를 이제 디스트로이어 한다고 이제 논문에 써 있는데 이후 레이어에서는 V를 그러니까 이를 복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레이어 튜닝을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리뷰션으로 나온 마지막 컨트리뷰션 얘기인데, 서지컬 파인 튜닝을 하는 레이어를 어떤 레이어를 선택하는지를 자동으로, 찾게 해주는 방법들을 이제 실험했다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제 노 어댑테이션이랑 풀 파인 튜닝, 그리고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보면은 전반적으로 성능이 제일 좋고요. 오토 RGN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성능이 좀 좋은데, 그래서 오토 RGN이랑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뭐냐면은, 오토 RGN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어, 웨이트를 가지고, 어, 레이어를 선택을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 놈 분의 그레디언트 놈을 이제 레이쇼로
지정을 하고 이게 큰 레이어를 선택을 한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가 큰 레이어인 경우에 그 타겟 태스크에 해당하는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라는 그 컨셉으로 오토 RGN이라는 거는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서지컬 파인 튜닝을 모든 블록에 대해서 다 해봅니다. 다 해보고 헬드아웃 밸리데이션 셋에서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인 그 셋을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사실 서지컬 파인 튜닝의 거의 제일 잘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앞서 계속 보여드렸던 결과처럼 풀 파인 튜닝보다는 잘할 거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인풋 레벨 시프트에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인풋 레이어를 선택해서 파인 튜닝이 됐을 거고 아웃풋 레벨 시프트에서는 이제 아웃풋 레이어가 선택이 돼서 튜닝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하려고 한 거는 모든 이제 또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자동으로 그 튜닝할 레이어를 선택하는 방법들이 모두 이제 어댑테이션을 안 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좋았고 근데 이제 어 서지컬 파인 튜닝이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 거는 성능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오토 RGN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모든 블록을 한 번씩 다 서지컬 파인 튜닝 한 다음에 셀렉션 하는 건데 이 오토 RGN은 그냥 한 번에 튜닝만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에 튜닝만 했는데도 못지않게 잘한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못지않게 그래도 잘한다. 물론 미치진 않지만 그래서 좀 이것도 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오토매티컬리 셀렉팅하는 이 컨셉도 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내용은 거의 다 소개를 드렸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어, 새로운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파인에 대해서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서지컬 파인 튜닝이라는 게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보였고요. 그게 굉장히 스몰 그 파라미터만 튜닝을 해도 전체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것보다 잘하는 그 서지컬 파인 튜닝을 보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 칩셋 타입에 따라서 어떤 레이어를 튜닝을 하는지가 다르게 나왔다는 것도 이제 실험적으로 보였죠. 그 다음에는 이제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세팅으로 이, 이 파인딩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서포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였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컨트리뷰션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셀렉팅하는 레이어 마지막 결과로 보여드렸던 이 오토 RGN이라고 하는 이 오토매티컬리 튜닝한 레이어를 셀렉션하는 이 방법이 풀 파인 튜닝보다는 이제 좋았는데 뭐 그래도 그 베스트 서지컬 파인 튜닝보다는 좀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오토매티컬 셀렉팅도 한번 시도를 했고 퓨처업으로는 이 오토매티컬 셀렉션과 베스트 서지컬 파인 튜닝의 갭을 좀 메우는 것을 어, 퓨처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